안녕하세요. 에리카쌤입니다. 오늘은 이제유 기술과 같은 짧은 400에서 500자 정도의 짧은 논설문 쓰는 요령과 사용하기 좋은 표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유 일본어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술을 봐야 되고요. 5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타입은 과거 문제들이 이제 공개된 것들이 있는데, 그 보면은 몇 개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어진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하고 내 의견을 쓰는 거. 또 하나는 주어진 내용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들고 내 의견 쓰는 거. 그리고 또 주어진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들고 내 의견 쓰기. 그리고 주어진 내용에 대한 이유를 들고 내 의견 쓰기. 이런 식으로 내 의견을 쓰는데 주어지는 것들이 뭐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를 주고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유 기술에서는 원고지가 주어져요. 근데 희한하게 또 가로쓰기 원고지가 주어지거든요. 보통 일본어 원고지는 세로쓰기가 작가들이 쓰는 원고지는 세로쓰기인데 우리 입시생을 위한 이제이유 원고는 가로로 되어 있고 다만 원고지로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유선지랑 다르게 원고지 쓰는 요령에 따라 쓰셔야 됩니다. 가로 원고지 쓰는 요령은요,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는데요. 각 단락 앞 글자는 한 칸 떼고 쓰는 거, 그리고 기승결 하시던지 아니면 기승전결 하시던지 세 개 또는 네 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고지 쓰는 요령, 일본어 원고직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선 행위일 수가 있는데요. 원고지에 맨 앞에 오면 안 되는 글자들이 있어요, 일본어에. 그래서 한국어도 똑같은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침표를 찍는다. 이게 맨 끝에, 줄의 맨 끝에 다가 온다든지, 이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경우, 그 다음 줄에 맨 앞에다 마침표 찍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바깥에 삐져나오게 마침표나 구독점은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글자, 일본어 작은 글자, 요음이라든지 초금, 으이라든지 슈 할 때 야유요의 작은 글자들은 맨 앞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치 못하게 맨 앞에 오는 위치했을 때는 맨 끝에 삐져나오게 바깥에 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어 기술의 채점 기준 같은 거 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경험에 미루어 보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자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가나로 쓰셔도 됩니다. 한자 본인이 정확히 쓸 수 있는 거 N3 수준까지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면 N4 수준의 쉬운 한자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점되는 요인으로서 문법 오류가 있을 때 감점을 많이 당하고요. 그중에서 또 문법이 아니고 주어 수어, 주술의 오류가 있을 때 주어에 적당한 서술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문장이 길어지면 그런 오류가 한국어 장문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주술이 이상하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게 논설문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으시려면은 논지가 딱 정확히 서 있어야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문법 오류가 없고 적당히 고급적인 표현, 그리고 적당한 한자를 많이 쓰면 고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일본어 쓰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막 어려운 N1 표현이라든지 N2 표현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거 정말 상관없고요. 쉬운 일본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기술 시험을 봤는데, 저도 5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문을 어렵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유 기술 쓸 때 어투 문제인데요. 저는 데스마스체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네아루체로 써라라는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대학교 입시 지원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 또는 지망 이유서 같은 것도 저는 데스마스체를 좀 권유하고요. 데스마스체로 써서 다들 잘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스마스체 쓰고 싶은 분들은 데스마스체 쓰시면 됩니다. 데스마스가 불편하다. 물론 네 아루짜 쓰셔도 되는데 데스마스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데스마스를 써서 50점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장문, 논설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건지 한국어로 이제 뼈대를 좀 잡아보세요. 뼈대 잡는 것은 뭐 메모장 같은 게 이제 문제지에 있으니까 빈칸에다가 잡으시면 되는데 안 잡고 쓸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잡는 게 좀 좋고요. 도입 부분은 요령이 문제를 다시 한번 쓰시는데요. 문제를 주어진 언어 똑같이 사용해서 쓰면은 그냥 베껴 쓰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를 다른 단어 및 표현을 사용해서 뭐 소위 말하는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뭐가 맞을까요?" 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지 않고 대략 100자 이내로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전체 400 에서 500자 안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도입이 너무 길어지면 내가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져요. 도입 부분에서 쓰면 좋은 표현은 나니나니 데쇼라고 하는 표현. 나니나니 데쇼는 뭐뭐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뭐뭐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 쉬운 표현 중에서 나니나니 카모시레마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될 때는 계속 데쇼, 데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카모시레마생 한 번, 데쇼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시 나니나니 시다라 나니나니 카모시레마생. 만약에 이렇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론은 단락을 하나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개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써라."라고 하면은 좋은 점, 나쁜 점 각각 단락을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고 한쪽을 골라서 "예시를 들고 너의 생각을 펼쳐라."라고 하면은 예시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 의견을 펼치기 전까지를 한 단락, 그다음에 내 의견을 정리하는 부분을 단락을 구분해서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한 덩어리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500자 미만이니까 그렇게 많이 써지진 않아요. 그리고 비교 문제일 경우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을 들고 "이 중에 내 생각을 써라."라고 할 때는 내 생각이 뒤쪽에 결론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비교 중에서 '내가 나쁜 점에 대해서 내 의견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나쁜 점이 뒤쪽에 올 수 있도록 먼저 좋은 점 언급하고 짧게, 그리고 나쁜 점 쪽이 제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점 쪽에 예시를 더 드는 거예요. 좋은 점에는 하나만 들었고 내 의견을 펼칠 쪽은 예시를 두 개를 든다든지 해서 좀 더 무겁게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개할 때 좋은 표현 정말 많은데 몇 개만 알려드리면 "何々はいかがでしょうか?" 라든지 "何々はどうでしょうか?"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표현이 있을 때 それではこちらの場合はどうでしょうか? 라고 해서 고치라에다가 그 문제 사항을 넣어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도입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この場合何々であっても何々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라고 해서 이제 내 의견 쪽으로 몰아가는 반전 부분을 "이 경우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할 때 역접 부분. 앞에는 A인데요. 그런데 앞에는 A입니다. 그러나 B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B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A와 B가 역접으로 연결될 때는 접속사를 어떤 걸 쓰면 좋으냐라고 말씀드리면 이뽀 또는 이뽀데, 이게 그냥 거의 90% 이거를 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카시, 도코로가 이런 접속사도 가능한데요. 그것보다 A랑 B를 대등하게 비교할 때는 한편으로라고 하는 입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입보를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입보대 나니나니와 소토모 가기리마생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소토모 가기리마생 그러면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 좋죠. 그리고 "何々であっても何々ということにはなりません."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무엇 무엇이더라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라고 하는 표현 진짜 많이 쓰는데 "뭐뭐입니다." 대신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ということです." "뭐뭐입니다." "뭐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일본 문체는 뒤쪽을 길게 빼는 걸 좋아해요.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데스인데 도유고도 데스 이런 식으로 길게. 그래서 여기 논설문 쓰실 때는 좀 뒤를 길게 빼 주시는 거 데스, 마스 이렇게 단조롭게 입니다 하는 것보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길게 빼는 표현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할 때는 "ということも あるでしょう." 라고 해서 "ということ" 라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써서 좀 길게 이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 때 예시를 드는 단락에 첫 부분에 오면 좋은 거 몇 개 말씀드리면 例えば A を B としましょう. 이런 식으로 "何々としましょう."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를 B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A를 B라고 합시다. 라고 할 때 "何々としましょう." 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것들 중에서 몇 갠가를 예시로 들 때 A야 B 나도 또 있다. 나니나니가 아리마스. A야 B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괜찮고요. 그리고 서술어만 좀 바꾼 건데 A야 B 나도 또 있다요니 라고 하면 A야 B 등과 같이 이렇게 뒤에를 부사로 빼줄 수 있는 표현도 좋습니다. 그리고 격언을 예시로 들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시험을 볼 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표현을 넣었었는데요. 뭐 "郷に行けば郷に従え." 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꺾은 가로로 둘러싸 주신 다음에 안에다가 "郷に行けば郷に従えという言葉もあるように." 라고 해서 "という言葉もあるように." 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또는 이거 격언이니까 という格言もあるように 또는 ということわざもあるように 이런 식으로 という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은이 이케바 고은이 시다가에 이거 아마 로마니 이케바 로마호니 시다가에 이렇게 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써도 점수 깎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신 분들도 점수 잘 나왔습니다. 자, 결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교 문장이었을 때 앞에 이제 앞 문단에서 미리 밑밥을 깔아 놨겠죠. 그래서 밑밥을 깔아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다가떼와 같은 그런 표현으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시다가떼 이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시다가떼 나니나니다 또 오모이마스 나니나니 또 간가에마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어느 쪽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일본 선생님들은 뭔가 흑백을 가리지 않는 결론도 좋아해요. 예를 들어 뭐든지 금방금방 할 수 있고 빨리빨리 되는 편리한 세상이 좋은지 아니면 느릿느릿하고 여유로운 세상이 좋은지라는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저는 여유로운 세상이 좋아요." 라든지 "저는 빨리빨리 세상이 좋아요." 라고 나의 의견을 하나로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면에서 좋고 이거는 이런 면에서 좋으니까 뭔가 중간을 융합하는 그러한 세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백을 좀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편한 것을 추구하되 그래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와 같은 애매한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사실 그것도 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표현 결론에다가 쓰시면 좋고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일본어에서는 "何々ではないでしょうか?" 라든지 "何々した方がいいでしょう." "何々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이런 식으로 "뭐뭐이지 않을까요?" 와 같은 표현을 선호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좀 쓰면 좋은 표현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절대 안 쓰는 게 좋아요."라고 하는 표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だから"라고 하는 거. 데스마스체 쓰시면 데스까라라고 쓰시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냥 "だから"는 너무너무 구어체고요. 글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だから" 대신에 뭘 쓴다? "시다가떼를 반드시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けど", "だけど", "でも" 이런 것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しかし", "とはいえ" 이런 거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촛도 이런 거는 완전 구어체입니다. 글 쓸 때는 뭐 누구의 대사가 아닌 이상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문에서. 그러면은 뭘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스코시.
쇼쇼 이런 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선생님들이 "쓰지 마세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까지는 써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쓰지 않도록 도입부에는 특히 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한 부분에는 하나 써 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모이마스. 오모이마스 관련해서도 아예 한 번도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何々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로 결론 짓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것은 한국어 장문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모이마스는 한 번이나 두 번까지만 쓰시고 대신에考えます, 나니나니 또 考えます 라든지 나니나니 かもしれません, 나니나니 でしょう 같은 식으로 대용을 해 주시면 장문이 아주 고급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이유 400자 글쓰기 아주 짧게 써야 돼서 공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쓰면서 생각을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기술도 좀 필요하겠고요. 이거는 사실 한국어 문장 쓰기 능력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시험이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써보고 조금이라도 더 첨삭 받고 수정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고요. 조금 더 심화해서 실제 장문에서 적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